복싱 한번 제대로 배워본 적 없는 남자가 세계 최강의 입시 타격가들을 그것도 하룻밤에 줄줄이 눕히고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글러브를 끼는 법보다 사람 때려 눕히는 법을 배운 남자, 맞고 또 맞아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던 그 강철턱, 그리고 상대가 쓰러지는 걸 등 뒤로 흘려보내며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 나오던 그 유명한 워크아웃 노가웃. 오늘은 복서의 눈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K1의 전설 슈퍼 사모안 마크 헌트. 대체 그 주먹이 뭐가 무서웠는지. 마크 헌트는 1974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거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모아 혈통, 그리고 가난, 학교보다 거리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던 청소년이었습니다. 10대에 갱단에 들어갔고 18엔 이미 교도소를 한번 다녀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운명이 바뀐 건 의외의 장면이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사고를 치고 또 경찰에 끌려갈 뻔한 그를 한 경비원이 막아줍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지죠. 그 힘, 체육관에서 한번 써봐. 그 말 한마디에 체육관 문을 연 헌트는 일주일 만에 첫 KO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건 맥주 한 박스. 헌트는 신이 났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사람을 공짜로 패고 다녔으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 이 남자는 복싱 명문 출신도 아니고 정식 격투기 엘리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KO가 나왔다는 건 타고난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게 뭔지는 잠시 후에 복싱 기술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2000년 2월 헌트는 K1 오세아니아 그랑프리에 출전합니다. 하룻밤에 3명을 박살내고 우승. 결승에서는 깔끔한 어퍼컷으로 상대를 재워버렸습니다. 25 무명에서 단숨에 큰 무대 티켓을 거머쥡니다. 하지만 진짜 세계는 달랐습니다. 같은 해 일본 무대, 상대는 프랑스산 사이보그 제롬 르 벤너. 지난 10년간 펀치와 킥으로 사람들을 갈아버린 베테랑이었습니다. 헌트 주먹은 안 떨었지만 경험과 거리 싸움에서는 이미 밀렸습니다. 제롬 르 벤너의 압박에 결국 코너에 몰렸고 결국은 판정패. 일본 무대 데뷔전은 결국 패배로 끝이 났죠. 그런데 헌트는 이 패배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출연료가 27,000달러였는데 숙식도 다 공짜로 챙겨주고 돈까지 줬다. 와,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말했죠. 졌는데도 신이 난 남자. 이 마인드 기억해두세요. 뒤에 또 나옵니다. 2001년은 헌트의 해였습니다. 2월 멜버른 그랑프리 1라운드는 1분도 안 돼서 끝. 준결승은 48초 만에 정리. 그리고 결승 옛 동료 피터 그레이엄을 상대로 헌트 커리어의 상징이 터집니다. 마지막 1분 그 유명한 지옥에서 온 어퍼컷. 턱 밑을 정확히 파고든 짧은 어퍼컷 한 방에 그레이엄은 영혼이 빠져나가듯 무너졌습니다. 그레이엄은 훗날 이렇게 말했죠. 인생에서 그렇게 세게 맞아본 적은 없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헌트는 월드 그랑프리 본선 가는 길목에서 동양 출신 레이세퍼와 올해의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3라운드 내내 서로 자기 보호 본능을 갖다 버린 듯한 난타전. 승부는 세포의 손을 들어줬지만은 그가 눈 부상으로 기권하면서 마크 헌트가 결승행 티켓을 이어받죠. 그리고 2001년 12월 8일 도쿄돔 관중 65,000명 앞에서 헤비급 최강 8인이 하룻밤에 토너먼트로 최강자를 가립니다. 대진 추첨에서 상대는 헌트를 직접 골랐습니다. 바로 세 라운드 모두 면도날처럼 팽팽했고 연장까지 갑니다. 연장에서 더 굶주린 쪽은 마크 헌트였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여 판정승. 복싱 명문 출신도 아니고 정식 격투 엘리트도 아니었던 그 남자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입식 그랑프리의 챔피언이 됩니다. 상금 40만 달러. 그리고 K1 월드 그랑프리의 챔피언이라는 이름, 언더독의 신데렐라 스토리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복싱 채널다운 이야기입니다. 정식으로 복싱 안 배운 사람이 이렇게 깨끗한 KO를 만들어냈나? 프레임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첫째, 오버핸드 라이트. 헌트의 주력기는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리는 오버핸드 라이트였습니다. 교과서적인 일자 크로스는 아니었지만은 어깨와 상체 회전으로 만들어내는 토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땅딸막한 체형에서 나오는 회전력. 이게 그의 한방의 정체였습니다. 둘째, 짧은 어퍼컷. 그레이엄을 재운 펀치. 다시 보면 팔로 휘둔 게 아닙니다. 무릎과 허리를 짧게 접었다 펴면서 턱 밑까지의 거리를 칼같이 계산해서 꽂은 겁니다. 가까운 거리, 상대가 들어오는 타이밍, 그 순간을 노린 카운터 어퍼컷이었습니다. 셋째, 강철턱과 낮은 가드. 복싱으로 보면 헌트의 가드는 사실 높지 않았습니다. 손이 자주 내려가 있었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비정상적인 맷집이었습니다. 보통 선수라면 맞고 끝났을 펀치를 그냥 걸어 들어가며 받아냈습니다. 링 위에서는 주먹도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헌트는 그 공식을 맷집으로 부셔버린 그 예외였습니다. 넷째, 워크오프 노가웃. 헌트가 KO 후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펀치가 너무 깨끗하게 들어가서 본인이 추가타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허세가 아니라 타이밍과 정확도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물론 약점도 있었습니다. 푸더크와 스텝은 빠른 편이 아니었고 헤드 무브먼트로 피하기보다는 턱으로 버티는 스타일, 거리를 잽으로 관리하는 정교한 아웃복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헌트의 무기는 정교함이 아니라 한 방의 확실함이었습니다.
딱 한 번의 기회를 끝장으로 바꾸는 능력, 그게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K1에서 정점을 찍은 헌트는 입식룰의 마지막 무대에서 셰미 실투에게 무너진 뒤에 종합 격투기로 넘어갑니다. 계약 조건이 입식보다는 훨씬 좋았거든요. 초창기 무대는 일본의 프라이드. 2004년 연말 헌트는 반데레이 실바를 상대로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며 MMA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2006년 당대 최강 효도로 에밀리아넨코에게 서브 미션으로 잡히며 쓴맛을 봤죠. 이후 헌트는 긴 침체기를 겪습니다. 패배가 쌓였고 끝났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인드 기억하시죠? 졌는데도 다음을 보는 남자. 헌트는 UFC에서 부활합니다. 스테판 스트루베 문제였습니다. 특히 안토니오 빅풋 실바와의 전쟁은 올해의 경기로 꼽힐 만큼 처절했습니다. 주니어 도스 산토스에게 회전 발차기로 당한 패배도 워낙 명장면이라 지금도 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그 사건, 2016년 브록 레스너전. 경기 후 레스너의 약물 양성 반응으로 결과가 무효 처리됐고 헌트는 단체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며 클린 스포츠를 외쳤습니다. 링 안에서도 링 밖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격투 인생의 황혼, 헌트는 마지막 무대로 복싱 링을 선택합니다. 2022년 48의 나이로 폴 갈렌과 복싱 룰의 한판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세월과 전성기의 거리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마지막 장면이 묘하게 어울립니다. 글러브를 끼는 법보다 사람을 눕히는 법을 먼저 배웠던 남자가 커리어의 끝을 복싱 링에서 마무리했으니까요. 시작도 끝도 결국 주먹이었던 셈이죠. 복싱 한번 제대로 배워보지 않았던 남자가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명문 출신도 엘리트도 아니었습니다. 가진 거라곤 강철턱, 한 방의 주먹, 그리고 몇 번을 쓰러져도 다시 보는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링 위에선 주먹도 피하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크 헌트는 그 공식조차 의지로 밀어붙인 예외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글러브를 끼는 이유도 이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크 헌트의 최고의 KO는 어떤 경기였나요? 그레이엄 어퍼컷? 도쿄돔의 그날 밤?